네. 치료에 대해서만 오늘 좀 이야기해야 돼서, 면역 치료. 이게 사실 이 그림이 면역 치료의 시초예요. 시초인데,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1980년대부터 면역이 뭔가 암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 2008년이잖아요. 그러면 80년대, 90년대, 00년대, 거의 30년 동안을 실패만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책을 한 권이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책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야 별볼 일 없고, 저렇게 해봐야 별볼 일 없다. 그 내용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얻었어요. 이 그림은 국립암연구소에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만든 자료예요. 면역치료가 우리는 뭐 그냥 어디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미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런 것의 결정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면역세포가 있어. 근데 암에 치여. 숫자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면역세포를 밖에서 키워가지고 넣어주자. 그것이 기본 컨셉이에요. 2005년, 2008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항암도 하지 않고 방사선도 한 적이 없어요. 순수히 이것만 했죠. 이게 이 그림, 저도 이 그림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면역치료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지금 흑색종이거든요. 피부니까 면역세포를 우리가 채취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뇌에 있는 면역세포를 어떻게 채취하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포 치료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것들의 게임이 안 돼요. 이것들이 이제 제가 말했던 뭐라 그래야 되나, 실패의 연속이었고, 이때부터 조금 뭔가 치료제를 만들자 해서 이건 지금도 이필리모이드라는 약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포 치료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개념이 뭐냐면 정양세포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이해한 게 뭐냐?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종양이 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편집을 해요. 이면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양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편집을 해요. 편집이라는 건 뭘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종양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종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세포가 면역세포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이게 도망가서 애들을 키웠다라고 해.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것들 도망간 애들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 실제적으로 얘가 갖는 파워가 우리 몸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편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집은 자기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종양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종양 조직을 보면 종양에서 암세포 자체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나 20%일까? 나머지는 뭐냐면 이 암을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정약연관이라는 거죠. Human Associate. 그런 애들은 정약을 도와주는 애들인데, 이렇게 암 그러면 우리가 단단하다 그러잖아요. 단단하다. 단단하니까 암이라 그랬거든요. 개껍질 같은 그렇게 단단한 조직이다. 근데 그 단단한 조직을 한 게 암세포가 단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섬유화세포라는 게 종양연관 섬유화세포예요. 섬유세포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든지 걔들이 똥똥 뭉쳐가지고 암 조직이 단단한 거예요. 종양연관, 항암하면 중성부 떨어진다고 하지만 종양연관, 중성부, 종양연관, 마크로파지, 종양연관, 골수세포,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숫자적으로나 그 반응이랑. 걔들이 실제적으로 종양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종양이 아닌 거예요. 종양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종양연관 마크로파지, 종양연관 섬유화세포, 종양연관 중성부, 이런 애들하고 다 같이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면역치료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학술적 단어는 뭐냐면 종양 미세환경이에요. 종양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종양 혼자 그렇게 나대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진짜 중요했던 그런, 왜 섬유화세포 없으면 우선 피 흘려서 죽잖아요. 상처나면 그러면 다 그거 때우는 게 섬유화세포인데 그게 종양을 키우는데 작동되더라. 이거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종양을 판단할 때는 종양 세포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걔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배가 되는 그런 종양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종양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그림에서 이해하게 된 것 두 가지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종양이 나를 편집하거나, 두 번째로는 종양 미세 환경이 중요하구나.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됐다는 것은 그 말을 처음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터미놀로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밖에 있는 흑색종은 이렇게 뽑아내서 밖에서 키운다고는 하지만 속에 있는 애는 어떨 거냐. 속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들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이 종양이 면역세포를 죽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종양이 PD-L1이라는 걸 내가지고 PD-1 수용체에 가게 되면 얘가 무력화되는데 이 PD라는 내용은 프로그램도 됐어요.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종양은 면역세포를 죽이는다는 논문은 훨씬 전에 발견했어요. 일본의 오다라는 교수가 밝혀냈는데 이것을 그러면 막으면 여기에 있는 T를 우리가 밖에서 키울 수는 없지만 속에서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E를 자라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키토를 항체 치료제예요. 이게 작동이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요. 똑같은 수정이죠? 뇌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199세, 100세?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 약을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고 심지어 흑색점 뇌전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이게 우리한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은 그 약이 잘 들었어요. 한 20% 정도, 20, 30% 정도가 듣는데 일반 암에서는 잘 안 듣죠. 뇌종양에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싸우는 병력이라도 있으면 해결하는데 싸우는 병력도 없으면 키트로다가 무용하거든요.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발전의 진보가 되면서 우리가 그러면 있는 면역세포가 조금 더 작동이 잘 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암에 잘 듣는 어떤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자. 그 정약 미세 환경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면역세포가 암을 잘 죽일 수 있게끔 뭔가 조건을 마련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돼서 기본 개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암을 키우는 암 연관 면역세포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힘을 못 갖게 하고, 암 살해 면역, 이것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세포는 어쨌든 T세포하고 NK세포밖에 없으니까 그 T세포와 NK세포가 암을 잘 죽일 수 있게끔 조건들을 마련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만성염증이 왜 나오게 되냐면 암 연관 면역세포는 전부 만성염증과 관련된 면역세포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성염증 꼬마들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 있으면 피부가 빨개지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훨씬 더 두꺼워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질화되고 더 두꺼워지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암 모양이잖아요. 암 모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암은 치유되지 않는 만성염증이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이 개들, 그러니까 암 연관 마크로파지나 이런 애들이 결국은 만성염증에서 출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하고 암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암에 여러 가지 연관된 염증들,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염증이 암을 증식시키고 전이를 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게 억지투하게 그냥 급성적으로 끝나면 간단할 텐데 만성적으로 암도 한번 생기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만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면역세포를 억제를 하는 게 좋겠다. 암 연관 면역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염증을 없애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시잖아요. 부종 생겼다고. 근데 그 부종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 면역세포를 없애는 거예요. 물론 면역세포를 없애니까 이게 상당히 부종이 좋아졌다.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암 살해세포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암을 잡아요? 그래서 암 살해를 하는 그 암 살해 면역 세포를 살리는 방법,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된 게 셀레늄이에요. 이 셀레늄이 뭐 이렇게 하지만 논문은 제가 그 리뷰 논문이라 해서 이제 셀레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한 그런 논문 레포트를 보면 한 200개 논문을 셀레늄에 관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암과 관련된 것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셀레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셀레늄을 좀 더 그러니까 요즘 그 내용,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뇌종양은 BBB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BBB를 좀 더 잘 통과해서 종양을 좀 잘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나노에다가 뭘 달 거냐 이거지. 나노에다가. 셀레늄을 달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뇌종양에 있는 뇌종양세포를 훨씬 더 잘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이 셀레늄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항암 작용을 하냐 밝혀진 내용이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종양이 생기게 되면 뭐 이런 종양이 이제 아예 종양인 부위가 있고 이렇게 종양 부위가 있고 종양 주변 부위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정상 조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느냐. 근데 뭐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건데요. 이건 뭐 이야기 뭐 하면은 머리만 아프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셀레늄이 들어간 셀레늄 자체가 뭐 죽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셀레늄이 포함된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작동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 글루타치온 있잖아요.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밖에 나가면 셀레늄이 들어와요. 셀레늄이 들어와서 셀레나이트가 되는데 뭐 셀레나이드가 되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해롭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독성을 시켜주는 작용이 이런 작동들인데 이런 암세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우리가 활성산소가 있는데 그 활성산소가 작동이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독이 돼요. 간단하게 하려면 내 세포를 방어를 하는데 당연히 암세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셀레늄이 많게 되면 그게 방해가 돼서 암세포가 죽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셀레나이트하고 셀레나이드도 작용이 반대 작용이거든요. 하여간 복잡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죽더라 그런 얘기. 이유가 뭐냐? 걔들이 뭔가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라디에이션 레디클로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세포 입장에서는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리를 해야 돼서 이런 해독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 활성화돼가지고 해독을 해야 되는데 셀레늄을 주게 되면 그걸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내가 이것은 셀레늄이 포함된 여러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 중에 한 예에 불과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레늄은 작용점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작동돼서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셀레늄이 높아가지고 셀레늄이 많아서 해로운 작용이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만하다 이거죠. 또 심지어는 이것을 뇌에다가 좀 더 많이 주는 방법. 가서 뭔가 작동이 잘 되게끔 하려면 뭐냐. 여기다 뭔가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주자. 그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셀레늄 먹고 이게 아니고 아예 뇌에다가 잘 들어가게끔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해주자. 그런 시도들이 요즘에 나노과학을 하는 애들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뭐 약물이 돼서 나올 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레늄은 제가 말씀은 특히 부종 치료할 때는 셀레늄을 이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할 때 세포 죽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암세포 죽이자고. 그러면 셀레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이를 잘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살라고 여러 가지 뭔가를 작동시키는데 작동을 못 시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암세포 죽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비타민 D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비타민 D가 암하고 연관이 된 것은 사실 최근 일이에요. 그것도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골다공증 그러면 보통 30 정도에서 3, 40 정도면 골다공증이 해결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뭐 결핵, 고혈압, 심장 뭐 할 때 되게 그 농도가 20, 30 정도, 20에서 40 정도면 다 해결돼요. 웬만히. 그래서 20에서 40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 이것에 영향을 대장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주려면 농도가 뭐가 필요하냐?
60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암과 관련돼서 만약에 비타민 D를 내가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 비타민 D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농도가 60이 기준이 돼야 돼요. 60에서 80 사이면 돼야지 반응이 있지. 이상 20에서 40은 그냥 일반 질환 예방이에요. 골다공증 예방이에요. 내가 암과의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60에서 80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고가 2013년에 나왔네요. 이건 미국 내과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통 뭐 이 정도 유지하면 그냥 20 정도 뭐 유지하면 비타민 D는 임무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많죠. 근데 암 환자가 많아지잖아요. 암 환자가 많아지면서 아 비타민 D가 고농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를 안 했겠어요? 이게 연구예요. 도대체 이것들이 비타민 D가 작동이 돼서 뭐 어떻게 좋아지냐?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더라. 뭐 어떻게 영향을? 증식을 억제하고, 전이 이동을 못하게 하고, 빨리 죽게 만들고, 항염 작용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면역세포는 증강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살해세포, TK, T, NK 이런 애들은 일을 더 잘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이걸 대학병원에서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이거 비타민 D 해봐야 돈 2만원, 2만원 드는데 대학병원에서 언제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해세포가 조금 더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원열 치료를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고가 언제 보고였냐면 1998년 원열 치료에 대한 추측 보고예요. 경호세포적인 면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원열 치료를 했더니 생존이 15%인데 31%더라. 그런데 방사선 치료 우리가 테모다라고 방사선 치료하면 21%에서 27%가 올라가요. 27%가 되는데 인장 생존이 하이퍼스 원열 치료를 같이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런 내용이죠. 원열 치료를 왜 하냐? 뭐 때문에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터 같은 종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면역 원성 종양이거든요. 이 콜드 튜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암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시스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냉담해서 우리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 죽여야지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그걸 콜드 튜머라고 해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것을 핫튜머,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정약을 인식을 해서 죽이는 그런 종양,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핫튜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드 튜머를 핫튜머로 만드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열 주는 방법 중에 하나, 열 주는 거다. 그러면 뭐 이런 작동들에 의해서 효과가 좋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죽이려고 훨씬 더 열심히 자란다, 그런 뜻이죠. 방사선만 딸랑 오면은 면역세포도 같이 죽잖아요. 근데 하이퍼소미아, 그러니까 온열을 같이 하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모여요. 우리가 종아리에 종지가 났을 때 거기에 따뜻해지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기 그냥 독감이면 전신적으로 열이 나지만, 왜? 바이러스는 온몸에 퍼졌으니까. 근데 다리에 종지가 나면 거기만 따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열은 어떻게 만드냐면, 거기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요. 다리에 있는 종기 주변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드는데, 못되게 만들어요. 면역세포를 못 올리고. 혈관을 뚫어서 면역세포들이 조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변성을 시키려고 열을 만드는 겁니다. 변성이 되어져야만 혈액이 조직으로 들어가요. 혈관에 면역세포 있으면 뭐합니까? 조직으로 안 들어갑니다. 다 꽝이죠. 그럼 면역세포를 하면 진짜로 혈관에서 간단해요. 검사해보면 알아요. 왜? 온열 치료하게 되면 림프구가 줄어들거든요. 왜 줄어들었겠어요? 조직으로 들어갔으니까 줄어들었죠. 최소한 30%, 몸에 있는 림프구의 30%가 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만드는 것은 면역 원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면역 원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면역세포가 싸울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 꺼닥지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꺼닥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뭔가 이게 면역세포가 뭐 싸우려고 그래도 뭐 보여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이게끔 해주는 게 원열체제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콜 튜머가 핫 튜머로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열이네요. 열. 말 그대로 열. 그러면 핫 튜머가 됩니다. 요즘에 나노의학, 내 경향에는 나노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것 때문에 나노의학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마 뇌종양 찾아보면서 새로운 어떤 시도 그럼 다 나눌 거예요. 거의 80%가 나눌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노를 해가지고 거기다 열을 좀 많이 암세포들이 열을 더 많이 받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다. 뭔 말이에요? 결국 근본은 온열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약물 돼가지고 그거 승인 받으니까 10년 걸릴 텐데 언제 기다리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것은 그냥 이제 면역세포하고 정양세포하고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면역세포는 면역세포 혼자 따로 이렇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크로파지라는 정양연관 마크로파지, 암을 키우는 마크로파지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노로 하게 되면 뭐 하여간 이렇게 잘 죽일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요즘에 뭐 이런 레포트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 이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양 환자를 치료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나노를 이용해서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은 BBB 문제 때문에 나노의학에서 굉장히 뇌종에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들이 일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흉선이죠. 흉선은 나이가 들면 퇴화돼요. 퇴화되는데 흉선이 없으면 문제가 뭐냐면 흉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코로나 때 거의 99%가 60세 이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흉선이 없으니까 새로운 적이 들어와도 새로운 병사를 만들어내서 T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 아까 제가 살해세포에는 T세포와 NK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T가 여기 T의 약자거든요. 흉선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60세 이상에는 옛날에 만들어진 T세포만 존재해요.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T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건데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코로나 때 60세 이상만 죽는 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코로나는 새로운 적이잖아요. 젊은 애들은 빨리빨리 새로운 적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60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적에 대해서 T세포를 못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60세 이상만 죽는 거예요. 그럼 정양은 안 그렇습니까? 정양을 죽이려면 뭔가 T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군사를 못 만들어내면 그럼 T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노인들한테서 나이 든 사람한테서 정양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된 것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머신 알파는 어주번트라고 돼 있어요. 성인이 이게 어주번트다. 근데 어주번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 백신 단백질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다. 그러면 코로나 껍질에 있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만 딸랑 넣어주면 백신 만들어지나요? 백신 역할을 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냥 들어가서 녹아버려요. 그냥 분해 효소가 없애버려요. 그거 없애는데 늦으면 1시간이에요. 근데 백신 효과 좋잖아요. 왜 좋겠어요? 코로나 단백질 넣어줬는데 왜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것은 백신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백신에 들어있는 어주번트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그때 들어온 정보에 대한 항체를 더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적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전부 지질이야죠, 지질.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만성염증이 많은 이유가 이런 애들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내 몸 상태가 염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질이죠. 이것은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꼬리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 그 막에 있는 뭐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적이라고 인식해가지고 여러 가지 적을 무찌르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적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뭔가 정보를 줘야지 우리 면역세포가 이런 그 세포에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피도 자극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자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항체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런 작동을 해서 그런 어주먼트가 좋아야지 백신 효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주먼트를 했더니 이 정도의 크기의 물체가 뭐 하여간 어주먼트는 효과가 좋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주먼트 종류는 이런 종류예요. 근데 모양이 전부 좀 괴상하죠? 괴상하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주먼트 뭐 사이머신 알파가 뭐 보조제로 백신 보조제로니까 별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주먼트를 무작정 사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뭐 맞으라고 맞겠어요? 흉선은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주먼트는 세 가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흉선, 사이머신 알파, 미슬토, 이뮤코텔 그 세 가지는 작동되는 기작이 다 어주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주먼트가 우습다? 이것은 뭐 제가 늘 뭐 인용을 하듯이 되게 뇌종양 환자에서는 EGFR V3 백신이라는 건데 이것이 돌연변이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백신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항체가 만들어지고 또 T가 만들어지고 그러게 되면 뇌종양을 잘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그게 린도 페피무트라는 백신이에요. 교모세포종 백신이죠. 그래서 이상을 했어요. 이상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했는데 이상했던 것은 어주먼트로 뭘 썼냐면 KLH라는 걸 썼어요. 근데 상상을 할 때는 어주먼트를 GM-CSF라는 걸 쓰고 대조군을 뭘로 했냐면 KLH 단독을 썼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KLH 단독이 생존이 훨씬 더 좋았어요. 20.4개월인데 21.1개월이 나온 거예요. KLH 단독이. 어주먼트만 썼는데 그게 백신 효과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어주먼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주먼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백신보다 더 중요해요. 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암 백신의 어주먼트라는 거예요. 면역에서는. 그러니까 특이적인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특이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게 코로나를 죽일 때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어주번트가 충분한 사람은 훨씬 더 잘 견딘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백신 맞을 필요 없이 스스로 막 흉선에서 다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어주번트를 여러분 백신 맞을 때 그 백신은 다 어주번트가 들어있고 인플루엔자 미국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독감 함에게 되면 우리 노인들은 되게 백신 효과가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독감 백신 노인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그랬더니 어주번트가 훨씬 더 강력한 걸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 용량을 2배로 올리는 거. 그거였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어주번트도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노인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암 환자들은. 이미 실패했잖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주번트는 저는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이적인 것보다 비특이적이어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 백신, 병모세포종 백신이 없다 하더라도 어주번트만 잘 맞으면 그 백신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임상은 실패했어요. 수천억을 들었을 건데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하면요, 기본 단위가 3천억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부처럼 이렇게 만성염증이 되면 스큐 이렇게 그러니까 썰리는 게 있어요. 한쪽만 몽땅 만들어요. 그것이 뭐가 됐든 뭐 그것이 콜레스테롤이 됐든 당뇨가 됐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자가 면역이 됐든 이렇게 한쪽으로 썰리는데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역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새로운 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다가 몰빵하지 마세요. 면역 치료할 때 한 가지에도 몰빵하지 말고 골고루 하세요.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골고루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포치료제는 저는 이 그림을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차병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차병원에서 만든 건데 이게 그 24번 맞은 거예요. 1년에 24번 맞은 건데 24번은 재발 환자예요. 초진 환자도 아니고 재발 환자. 재발 환자에서 2주 간격으로 24번 걸렸어요. 그랬더니 22.5개월 했어요. 중앙OS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본이 일반 처음 발생한 사람도 14개월이잖아요. 재발했는데 22.5개월 했으니까. 그리고 14명 중에서 5명은 2년 이상 생존했어요. 3년 생존하면 5년 생존하는 건 쉽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세포치료에 뭐 아시다시피 세포치료 회사도 가지고 있고,
내용이 뭐냐면, 이 샴이라는 것은 그냥 대조군 일반 NK예요. 일반 NK인데, 요건 유전자 조작을 안 하는 그 iPSC NK이고, 이것은 유전자 조작을 하는 NK. 그림이 다른 그림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가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직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더 잘 죽이는 더 효율적인 비용이 저렴한 방법.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 면역세포를 아예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킬러세포, 슈퍼킬러세포, 저는 울트라 슈퍼킬러 세포라고 하는데, 저는 울트라 킬러 세포를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작용은 계산해보니까 6,000배가 많아요. 6,000배. 탈상 능력이 6,00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NK하고. 그 정도가 돼야지 암하고 싸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무튼 빨리 임상을 해서 혜택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 면역은 이게 장 면역은 비타민 D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장 면역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임문 모듈레이션, 면역 조절. 근데 면역 조절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과 아군을 구별을 잘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왜 노인이 죽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적에 대해서 레퍼토리를 공급해가지고 새로운 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코로나 때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자원이 없어. 새로운 적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해. 근데 적이 이상한 적이 들어와서 코로나는 적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 그래 지푸레 치가 죽어요.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게 적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다른 애들 죽이려고 만드는 물질인데 뭐 적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독가스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혈압이 높다고 저혈압 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어떤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조절이에요. 조절. 면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종양연관 마크로파지여서 종양연관 마크로파지니까 마크로파지 다 죽이자. 그럼 내가 죽어요.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정책은 뭐냐면 걔를 우리 편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종양연관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작전인 거예요. 그러면 2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2배가 이익이잖아요. 적이니까 없애면 1개밖에 이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적을 내 편으로 만들면 2배의 효과를 합니다. 제가 면역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아니에요. 면역 조절제입니다. 코로나 때 노인들이 죽은 것은 면역 조절이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우리가 뭐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면역 조절이에요. 면역 활성화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뭐 제일 많은 게 우리가 그 장 면역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뭐 그렇게 어떤 암에 좋은 뭐 유산균을 찾는다 뭐 그런 내용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면역 시스템이 장 면역 시스템이 완성되는 게 젖먹이 때 완성되거든요. 근데 양젖을 먹고 자란 애하고 우리처럼 된장을 먹고 자란 애하고 똑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논문이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위안이 많아요. 그러면 인디아는 어떨까요? 인디아는 위암이 높을까요? 인디아는 수천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위암이 높을까요? 맞을까요? 높아요. 인디안들의 위암 발생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논문이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코카시아는 위암 발생이 적고 도대체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위암 발생이 높아야만 하냐? 봤더니 여러분 뭐 그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헬리코박터 위암 헬리코박터 이야기 하잖아요. 코카시안하고 우리 황인종하고는 헬리코박터 종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 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천년 전, 2000년 전에 갔을 텐데 그 인디안의 헬리코박터가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종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화나 이런 것 따라서 이 박테리아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리코박터도 종이 틀리잖아요. 종이 틀려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위암 발생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메리카 인디언만 높다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가 어떤 종이냐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따지겠어요? 암에 좋고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저는 그래서 유산균은 골고루 먹는 게 좋겠다. 어떤 게 나한테 약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다. 뭐 안 되면 뭐 이달에는 이거 먹고 그 다음 달에는 이거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운동은 이거 더해주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제발 운동한 사람은 훨씬 더 21에서 35% 적더라. 암의 사망 28에서 44% 적더라. 모든 암 빼놓고 사망에서도 25에서 48% 적더라. 이 보고보다 더 좋은
A씨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요즘에 새로운 벤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머슬 분비, 근육 분비의 인자인데, 이 근육 분비의 인자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도움이 주더라.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세포를 당장 죽이진 않지만, 걔가 그 정량 연관하는 애들을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마이오카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이 마이오카인만 있나요? 마이크로 RNA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세포는 이렇게 분비되는 엑소솜 같은 어떤 분비 물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사이토카인, 세포가 만들어내는데 근육이 만들어내니까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비 단백질 이런 애들이 결국은 정량을 억제하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예요. 더 이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하감이 이 정도 효과 못 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일단 그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연구한 것 보면 이렇게 요즘에 분자 연구가 많잖아요. 분자가 우리가 세포 내 분자가 4만 종류가 되니까 그것이 어떤 일을 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결론은 먹힌 거. 결론은 마이오카인에 나오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결국은 정향을 억제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물질이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여간 이런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치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포 치료 안 했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치료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아까 세포 치료 이야기했구나. 그 NK 차병원에서 했던 이 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여준 보고잖아요. 이런 보고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 치료를 미국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게 많은 보고는 없어요. 이때만 하도 이 보고 나올 때 NK를 배양하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배양이 최고가 3000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이 발달돼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해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배양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면역치료라고 해서 한 가지에 몰빵하지는 말자. 그리고 가능한 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일단 3년까지는 좌고 우면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무조건 머리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력 싸움이거든요. 우리 편이 많이 만들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오면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 편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골고루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뭐 늘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내가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했던 게, 이게 셀레늄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 세포 내에 단백질이 4만 개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전만 하다 셀레늄 연관 단백질이 한 5개? 뭐 이 정도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25개래요. 그래서 아까 그 패스웨이도 최근 나온 내용이에요. 셀레늄이 뭐 어떤 뭐 증식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이게 단백질이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가 불과 몇 년 사이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단백질을 요즘에는 빨리빨리 찾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효과가 항암 작용이 있더라.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그네슘이 보통 한 400ml 정도보다 더 많이 먹어서 상관이 이게 그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선 들기에는 마이오카인 나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들어간 단백질은 25개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도대체 생리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이걸 분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용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어쨌든 민간 활동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명확한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 마이오카인 할 때 어쨌든 근육이 잘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잘 작동이 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효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